안녕하세요. 코칭라인 선미쌤입니다. 대한항공 이제 서류 합격 발표가 나고 이제 실무 면접이 준비가 되는데, 그러니까 실무 면접은 질문이 상당히 다양해요. 어, 많은 지원자들의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좀 회사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크게 방향을 잡고 면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한항공은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2019년 대한항공은 5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50주년에 관련된 조금 질문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재 대한항공이 50주년을 기념해서 어떤 이벤트들을 좀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가시면은 50개 노선을 5일 동안 5% 할인한다는 큰 이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4월 23일에 50주년 기념 비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민영화 이후에 가장 먼저 개설한 국제선 노선이 인천 호치민 노선이에요. 그래서 K681편 인천 호치민 편에 4월 23일 날 다양한 고객들을 초청을 해서 이 50주년 기념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1969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뭐 사용이 되었고 또 사용 중인 11개의 유니폼들을 객실 승무원들이 4월 23일부터 5월 말까지 LA, 도쿄, 베이징, 시드니, 제주 노선에서 이렇게 직접 착용을 하시고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50주년의 역사와 추억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이벤트들을 한다고 하니까 면접 가시기 전에 꼭 체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0주년 기념으로 이제 항공기에 랩핑 작업을 해요. Beyond 50 Years of Excellence라고 이 슬로건을 항공기 이제 동체에다가 랩핑을 하고 총 10대의 랩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실 때 이러한 50주년 기념 슬로건을 보신 항공기 동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재 하고 있는 이벤트고, 그리고 기획된 이벤트, 앞으로 할 이벤트. 하지만 이제 면접에서는 또 지원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50주년을 기념해서 어떠한 새로운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면접에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그 이제 기체 결함의 문제로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항공사들도 이 맥스 8 기종을 많이 구매를 했고 도입을 할 예정이었었어요. 대한항공도 원래 맥스 8 기종을 5월부터 이제 도입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제 항공업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입을 좀 보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도입을 하지 않고 좀 안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이 된 후에 도입을 하고, 그래서 737 맥스 8 기종으로 운항을 하려고 했던 노선에 대해서 다른 기종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항공이 이 맥스 8 기종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생각도 정리하셔서 면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향 노선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네, 그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갔을 때 2019년 2월 기준으로 44개국 124개 도시를 취항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2일 날 인천 보스턴을 주 5회 운항으로 이제 새로운 취항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미 판매는 하고 있고요. 면접을 보실 때는, 실무 면접을 보실 때는 아마 보스턴이 취항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은 취항이 확정이 됐고 이제 곧 남지 않은 새로운 노선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향 노선에서는 좀 두 가지를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새롭게 신규로 취향했으면 하는 취향지와, 그리고 이제 가고 싶은 취향지, 이제 승무원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비행을 하고 싶은 취향지. 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반드시 취향지 질문은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내식이에요. 기내식도 마찬가지로 현재 대한항공이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는 기내식 중에서 한번 뭐 추천할 만한 기내식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새로 신규로 개발했으면 하는 메뉴는 어떤 건지, 이 두 가지로 준비를 꼭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비빔밥, 비빔국수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특별 기내식, 이제 사전으로 기내식을 주문하는 메뉴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한 메뉴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좀 다른 답변 방향을 꼭 구상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광고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대한항공 광고는 상당히 잘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그 광고에 그 전반적인 생각을 좀 많이 여쭤보시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도 물어보세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광고를 준비를 하실 때는 그 광고의 그 제목 있죠. 그것도 반드시 좀 외워 가셔야지만 좀 구체적으로 내가 이 광고를 봤다라고 좀 어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도 이 두 가지를 꼭 준비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항공 동맹체 있죠. 스카이팀. 스카이팀 회원사가 현재는 이제 19개 회원사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국 남방 항공이 탈퇴를 해서 20개 회원사에서 19개 회원사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팀 회원사 19개 회원사들을 전부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만 몇 개의 회원사는 외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카이팀 회원사 중에 아는 회원사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이제 질문을 좀 하세요. 스카이팀 회원사 반드시 알고 가시고, 현재는 19개의 회원사가 있다는 것도 꼭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항공기 보유 현황이거든요. 음, 항공기에서는 이제 우리 대한항공이 비행기를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러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한항공은 여객기 몇 대, 화물기 몇 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하실 때도 여객기 몇 대, 화물기 몇 대, 그래서 총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도입한 항공기가 이제 작년에 보잉 787-9 드림라이너와 CS300인데 이 기종의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A220-300으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도 다 이렇게 기종 이름이 변경이 되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시고 이 두 가지 기종의 좀 특징들도 한 가지씩 꼭 숙지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공사 면접을 갈 때 이 항공사의 수업 분석은 좀 한 가지씩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장점, 그다음에 뭐 약점, 위협, 기회 요인. 네, 이렇게 한 가지씩 반드시 꼭 준비를 해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제 50주년이니까 이제 100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기회 요인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반드시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서비스예요. 근데 대한항공은 기내에 뭐 특화 서비스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항공 서비스 중에 좀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이러한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플라잉마, 뭐 한가족 서비스, 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래도 대한항공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서비스들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직접 대한항공 어, 이용을 하셨던 고객들의 이용 후기를 찾아본다면은 훨씬 더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개선점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의 개선점도 한 가지씩은 좀 준비를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의 개선점 같은 경우도 이거를 홈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지 않았으면은 좀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최근 뉴스 기사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최근 뉴스 기사와 최근 사회공헌 활동을 항상 준비를 하는데, 이제 많은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뉴스도 준비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준비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이제 선미쌤의 생각으로는 최근 사회공헌 활동을 그냥 준비를 해 가시고, 최근 뉴스 기사 뭐 보신 거 있으세요? 할 때 그냥 그 최근 사회공헌 활동을 했던 그 기사 내용을 전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최근 사회공헌 활동한 기사를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사 질문을 준비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준비했을 때 이 항공사 질문을 준비하는 게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나올 확률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그 1%의 가망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좀 포인트들로 이렇게 준비를 해 가신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출 문제를 무작정 보고서는 항공사 그 질문을 대비를 하시면은 좀 너무 분량도 많고 이거 머릿속에 한 번에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카테고리로 어떤 유형의 질문들이 있는지를 네, 이제 나눠서 답변을 준비하신다면은 훨씬 더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좀 단순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과하지 않은 어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깔끔하게 준비를 하셔서 대한항공 면접에서
자신감을 갖고 꼭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사 질문에 관한 유형적인 부분을 분석해 드린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 나의 자세, 태도, 미소, 말투,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준비하시고 답변을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도 상반기 대한항공 채용에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